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유엔이 미얀마 반 쿠데타 시위에서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을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혈 사태 더 확산되는 그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언론들은 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주로 로이터 통신 인용해서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고 기자, 네. 지금 외신들이 뭐 다양한 곳에서 보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우리보다도 지금 미얀마 상황 어떻다고 해요? 매우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미얀마에서는 선거가 있었고 거기 앙산 수치의 정당이 70% 80% 가까이 네네. 압승을 했는데도 이제 군부를 대신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이 엄청 많이 밀렸거든요. 네. 사실은 군부가 정권을 앙산 수치한테 물려주고 나갈 때는 앙산 수치의 정당이 절대로 70%는 넘지 못할 거라는 예상 하에서 헌법을 교체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군부의 정당이 좀 더 강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국회의 30%는 군부가 지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고 이제 국회에서도 앙산 수치의 정당이 강해지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도 이제 앙산 수치한테 넘어가니까 군부는 쿠데타가 일으켰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죠. 우리를 이렇게 너무 대놓고 무시당하는 거니까 이제 국민이 이제 그 앙산 수치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니고 그냥 그 무시당한다는 자체 때문에 너무나 좀 약간 화가 나서 이제 길거리에 나왔는데 군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권력 그 혜택들이 이제 앙산 수치를 통해서 하나씩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쿠데타는 지금 군부가 자행을 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들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엔 SNS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뭐 짧은 뭐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 보고 있으면 지난주부터 상당히 지금 안 좋아졌거든요. 네. 거기 언론인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 이제 큰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들어가 있죠. 이제 로이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 회사이긴 하지만 전 세계를 거부하는 통신사이고요. 네. 로이터처럼 좀 약간 전 세계를 거부하는 통신사들이 있어요. AP라든가 AFP라든가 그리고 좀 약간 CNN, BBC, 알제지라처럼 또 전 세계적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그거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접할 수 있냐면 미얀마에서는 지금 전기 보급률이 인터넷 보급률보다 낮아요. 좀 신기한 현상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시위를 젊은이들이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끼리 쓰는 그 페북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SNS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이 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얀마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자들 알 수가 있어요. 저희 KBS는 이제 방콕의 김원장 특파원 통해서 이제 미얀마 상황을 간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미얀마 안에 있는 언론인들이 지금 체포되거나 기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미얀마 군부가 그 AP 통신의 사진 기자를 포함해서 5명의 기자들을 기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기소를 한 혐의가 뭐냐면 이 공포 가짜 뉴스 유포 그리고 직간접적 공무원 선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위 현장을 그냥 있는 대로 보도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AP통신의 이 국제부장이 이 독립 언론인들에 대한 보복에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뉴스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면서 미얀마 군부가 이 기자들을 석방할 것을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한국의 방송과 언론이 미얀마 상황을 적극 취재 보도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연대에 나서야 한다. 이런 촉구 성명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얀마 상황을 다루는 보도량이라든가 방식은 어떻게 평가돼요?
일단 뭐 어느 언론은 막론하고 이 미얀마 쿠데타의 부당성은 뭐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네. 그리고 이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시위 진압 그리고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모두 뭐 사설이나 아니면 뭐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규탄을 하고 있고 네. 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또 보도량도 뭐 적진 않은 편인데요. 최대한 좀 현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좀 발빠르게 타전을 하고 있고 또 뭐 사설로도 이제 주요하게 다루는 이슈이기도 한데 다만 아마 뭐 현실적인 여건일 텐데요. 그 외신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마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언론이 그래서 이제 현장감 있는 기사를 좀 찾기 어려운 건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좀 분명히 아니니까 좀 뭐 그런 점 감안해야 될 점이 있고요. 그래도 뭐 현지 시민이라든지 또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열심히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상기자협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얀마 한거를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비유를 했었는데 저도 그 미얀마의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네. 이런 그 영상과 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좀 많은 부분이 닮았는데 일단 이 군부 독재가 이제 뭐 끝났을 것이다라고 좀 희망에 찬 시점에 이 군부가 다시 재등장을 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그렇고 또 집권 후에 이 군부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뭐 큰 도시보다는 지방 도시에서 더 잔혹하게 진압 작전을 벌였던 것도 좀 이 전두환 군부를 좀 연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얀마 국민들이 뭐 시위를 하는 양상이라든가 또 이제 서로 돕는 그런 좀 협동의 모습들이 또 광주 시민들의 모습과 또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근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SNS라는 요즘 시대에 그 나온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까 네. 좀 광주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주 좀 먼 곳이지만 좀 현상을 더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던 그 영화 택시 운전사 있잖아요. 네. 그 실제 기자 그 독일의 그 위르겐 힌츠페터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국내 언론들, 그 미얀마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외신들이 현장에서 보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자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외신들도 지금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근데 위험할까봐 걱정이에요. 이제 로이터, MBC, BBC, CNN은 나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정상근 선배가 한 말을 동의하지 못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없었으면 한국 언론은 진짜 목숨을 끌고 거기 갔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좀 들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수단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 결과로 이제 대통령이 무너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특파원들이 바로 밑에 있는 수단에 내려가서 영상을 찍고 보냈는지 아니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지금 위구르족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엄청 심각하고 있고 지금 저쪽 멀리 영국에 있는 그 BBC가 목숨 들고 거기 갔다고 해서 지금 쫓겨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반영되어 있는 중국말로 된 BBC는 중지됐어요. 그 일 때문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국 언론이 목숨 먹고 좀 약간 위구르족 지역에 갔는지. 그래서 제 보기에는 아직도 한국 언론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경제 선장에 좀 약간 맞춰드리는, 왜냐면 가서 그런 좀 약간 기사를 쓰면 우리나라의 경제 아니면 정치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아직도 좀 약간 국익을 좀 약간 국제부에 있는 기자들을 말하는 건데 다 아니긴 하지만 아직도 좀 약간 국제부에 있는 기자들의 대다수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좀 약간 취재를 하는 스타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의 특성 중에 네, 어차피 한국에서도 국제 뉴스가 제일 좀 약간 관심 없는 뉴스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그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지가 더 독자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굳이 그런 좀 약간 힘든 일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거 있긴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영상기자협회가 이제 냈던 성명도 뭐 미얀마 군부에 대한 규탄 내용도 있기는 한데 좀 우리 언론사라든지 뭐 어쨌든 이제 보내달라라는 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980년대 이제 5.18 당시에 그 외신 기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외신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이제 알려왔던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때 지금 미얀마에 가서 그 있는 그대로 좀 보도를 해야 뭐 그게 이제 뭐 당시 광주에 좀 외신에 졌던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 광주 시민들에게 또 그 죄를 또 갚는 일이기도 하고 좀 그런 내용의 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의 상황들을 제대로 좀 반영해서 보도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워낙에 위험한 상황이 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 갖고 현장들 연결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마치 또 MBC가 지난 2월 25일 기재부 출입기자단에서 출입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정상훈 기자. 네, 이 지난달 24일 나왔던 그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 때문인데요. 이 단독을 달고 나온 보도였고요. 이 벚꽃 추경 그 19.5조 원 확정이란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경 금액 확정 기사가 이 기획재정부가 이 출입 기자들에게 포괄적 엠바고를 걸었던 사안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엠바고는 그 뉴스의 사건은 벌어졌는데, 기자들이 그 임의로 언제까지 보도하지 않기로 하거나, 혹은 이제 뉴스의 주체가 언제까지 보도하지 않기로 이제 요청하는 거를 이제 엠바고라고 하거든요. 네. 또 이 중에 이제 좀 포괄적 엠바고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재부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다른 매체의 기자들이나 혹은 다른 출입처의 기자들에게도 이 사안을 당분간 보도하지 말아달라 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가 이 기사를 쓰긴 썼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나왔던 기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여당 출입 기자가 작성한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엠바고를 위반했다라고 보고 이 기자단이 다음 날 이 징계 투표를 통해서 MBC의 기재부 출입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이 엠바고 파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출입 기자단에서 징계 내리고 하는 거는 이 시간에 좀 몇 번 다뤄봤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MBC는 이런 입장이네요. 기재부가 일주일 넘게 포괄적 엠바고 거는 거는 이 언론의 검증 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말해야 되지 모르는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진짜 MBC의 말이 맞다면 네. 저는 그분들의 진술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재부 기자가 진짜 보고하려고 했는데 그 여당 출입 기자가 이거 썼다. 이거 말이 맞다면 그럼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엠바고 시킬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엠바고를 시키면서 언론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거예요. 굳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만한 정보였다면 네. 왜 이걸 굳이 엠버거를 시키면서 언론을 이렇게 만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기자단하고 그리고 그 기관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정상훈 기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거는 기재부가 이 건에 대해서 엠바고를 걸었던 게 적절한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엠바고라는 것 자체는 최소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취재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는 보도를 하는 게 원칙이죠. 예. 보도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뭐 예외적으로 뭐 누구의 이제 생명이 달렸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무슨 해적에게 피랍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좀 중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엠바고를 따를 수가 있지만 근데 그것도 반드시 그 주체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게 과거에 이제 그 일례로 제미니오라고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미니오가 그 아프리카 해역을 지나다가 해적에 납포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엠바고가 걸렸고 당연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엠바고가 지켜졌어요. 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지켜졌는데 이 정부가 그동안 협상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검증을 안 하니까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던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엠바고가 깨졌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결국 이 제미니오가 석방이 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엠바고가 필요한 사안이 불가피하게 있으면은 그거 지키는 것은 맞지만 근데 좀 모든 사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엠바고를 걸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6개월 출입 정지 징계 이걸 출입 기자단이 투표를 해서 정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 부처 기자단에 이제 기자단이 있고 그 네. 기자단에는 이제 간사단이라고 일종의 운영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간사단에서 일단 뭐 1차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뭐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 매체에 뭐 징계를 하자라고 어느 정도 징계를 하자라는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결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아마 기자들한테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오늘 보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간사단을 경험한 바 있는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간사단이 그냥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양형이 결정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법조문처럼 뭐 어떤 사안이면 뭐 어떤 사안이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간사단이 그때. 내키는 대로 그냥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자단이 임의로 자기들이 뭐 누구를 출입을 시키지 않네, 뭐 취재를 시키네 만에 이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고 그 기준도 제대로 뭐 마련돼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출입 기자단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브리핑 뭐 논란이라든가 뭐 엠바고 파기 이런 것들 참 단골 주제로 많이 다뤄갔었는데 알파고 기자, 이 출입 기자단이 투표로 출입 정지와 같은 동료 기자에게 징계를 주는 게 외신에도 있어요? 한국 안에 있는 외신들끼리 있어요. 왜냐면 한국 안에 있는 외신들의 상당수가 한국인이에요. 아, 우리만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거 처음 들어요. 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브리핑이 있는데 브리핑에 있는 이제 그 정부 관계자가 이거는 좀 엠바고인데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켜주시길 바라요. 근데 안 지켰다. 네. 빵꾸 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기자들이 눈치를 채면서 그 기자를 당분간 왕따시키는 거지. 이렇게 무슨 적인 뭐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뭐 눈치를 준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징계를 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매주 아니면 일정 기간마다 그 정부 기관 대변인이 네. 이제 언론인들이랑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이 국민의 대표이니까 네. 거기서 국민 대신 물어보고 국민 대신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일부를 무시하는 행위인데 좀 사실 여기서 웃긴 거 뭐냐면 문제가 제 보기에는 당국의 문제인데 네. 당국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삐지고 싸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 기자단 폐해는 많이 다뤄왔었고 네네. 이 문화 없애자 그러고 이제 오픈 브리핑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은 건설적인 대안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렇게 가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뭐 아무래도 뭐 개방형 브리핑 룸을 쓴다면은 뭐 기자단이 뭐 안에서 누구를 출입하라 마라 이렇게 결정짓는 일은 뭐 없어지겠죠. 뭐 그거는 이제 없어질 텐데 뭐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부처가 이제 특정 엠바고를 거는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거고 이 네. 엠바고를 이제 깨나 마느냐 이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뭔가 엠바고를 걸 사안이 있어서 뭐 엠바고를 걸었다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깨서 문제가 됐다면은 부처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 기자단끼리 조치를 취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지 기자단이 제보기는 없어져도 이 문화가 너무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티타임이라는 아니면 팁브리라는 제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취재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이게 그 고착화된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정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자, 와치독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